안녕하세요. 진심을 가슴에 담고 방송하는 아빠의 진심 성원의 지영이 아빠입니다. 성원아 지영아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냈지? 일주일 동안 혹시 현대판 요셉이 되는 경험을 해봤는지 궁금하네. 역경과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자. 악마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길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란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반드시 길이라든가 해결책이 있으니까 너무 근심, 걱정, 두려움하면서 내 마음을 악마한테 뺏기지 말고 나에게 더 큰 일을 주시려고 하는 하느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명심하고 또 명심하면서 살아보자. 저번 주 화요일 날 주영이가 아빠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질문을 했지. 아빠, 돈 있으면 차를 사야 돼요. 집을 사야 돼요. 아빠가 아주 명쾌하게 바로 답을 줬지. 집 살 돈 있으면 집을 사고, 차 살 돈 있으면 차를 사고, 두 개 다 살 돈이 있으면 다 사라. 정말 명쾌한 답이야. 그리고 왜 집을 먼저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줬어. 주영이 학교 가고 아빠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번 주에는 아빠의 어떤 돈에 대한 경험담과 그 경험담에서 나오는 교훈을 이야기해 줘야겠구나라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어. 아빠가 항상 우리나라 여러 시스템 중에 굉장히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육하고 정치야. 우리나라 교육 어렸을 때 돈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야. 북한이 아니야.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한 어떤 개념, 돈에 대한 속성, 돈에 대한 특성을 어렸을 때부터 쭉 가르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아빠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안타까운 현실인 거야. 돈을 벌고 싶다, 돈을 잘 쓰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벌면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싶다라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돈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성원이 주영이만 봐서도 아빠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그 돈을 벌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돈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무지하니까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이런 어떤 본인의 무지함을 이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 어떤 치부해가지고 합리화시키면 안 돼. 집값이 너무 올랐어. 취업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 너무 힘들어.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자. 지금 이 시간에도 취업이 되는 사람, 집을 사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존재하는 게 지금 현실인 거야. 아빠도 20대 중반까지는 사실 돈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확실한 사람은 아니었어. 그런데 아빠는 부모님 말씀은 잘 들었다.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냥 너희들의 친할머니, 아빠의 어머니께 다 갖다 드렸어. 아빠의 어머니께서는 그 돈을 잘 관리하셨고 한 6년인가 7년 지났는데 그 아빠의 통장에 1억 원이라는 돈이 딱 모여 있더라고. 그 돈에 주택담보대출 4천만 원을 받아서 아빠 20대 후반에 마포에 25평 아파트를 샀다는 사실이야. 동기들, 같이 직장 생활한 동기들 중에 아빠가 제일 먼저 집을 장만한 케이스가 된 거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빠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첫 번째, 시드머니, 종잣돈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런데 이 종잣돈은 반드시 시간의 개념을 필요로 하더라. 시간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종잣돈을 모으려고 하면 아빠의 경험상 나중에 사기꾼이란 단어와 좀 친해져. 정말이야. 그리고 이 종잣돈은 반드시 그 시간의 버팀을 필요로 하더라. 시간의 버팀이 없는 종잣돈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야. 아빠도 사실 이 종잣돈과 시간의 개념을 나중에 알았어. 아빠가 항상 이야기하지.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것은 매일매일 꾸준히 무언가를 반복하는, 올바른 작은 일을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제일 살면서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성원아 주영아. 우리 저축을 한번 꾸준히 매월 매일매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지금 성원이 주영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 보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한 달에 한 50만 원을 꾸준히 저축할 수가 있다. 성원이 주영이는 아빠와 다르게 시간이 있잖아. 한 30년, 40년 지금부터 꾸준히 저축을 하는 습관, 실천은 어떨까?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자가 낮은 저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다. 그런데 아빠가 생각하는 관점은 꾸준한 저축은 돈과 친해지고 돈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저축이다. 그리고 저축은 돈에 대한 어떤 명확한 목표에 대한 개념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저축인 거야. 저축은 돈과 좋은 어떤 감정의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좋은 관계를 맺은 친구 같은 돈은 내 주변을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같이 한다는 사실, 진리인 거야. 두 번째는 돈도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당시 아빠의 어머님, 너희들의 친할머니께서는 돈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하셨고 돈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걸 아빠가 옆에서 계속 지켜봤다. 아들이 힘들게 한 달 동안 일해서 벌어온 돈을 항상 감사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일단 먼저 저축에 다 돈을 넣으시고 남은 돈을 가지고 아빠한테 용돈을 주었다는 사실이야. 먼저 저축하고 나중에 지출을 하신 거지. 할머니가 무슨 뭐 경영을 공부하셨어, 경제를 공부하셨어. 그런데 정말 먼저 지출하고, 먼저 투자하고, 먼저 투자하고,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빠는 나중에 살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아빠가 동기들보다 훨씬 집을 빨리 장만하게 된 계기가 된 거야. 아빠도 그 당시에 보면 정말 돈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 특히 지금은 투자의 시대잖아. 근데 아빠는 그때 투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근데 선배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 있는 선배들은 주말에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다리품을 팔면서 부동산 공부를 했고 경매에 관심이 있는 선배들은 주말에 또 돌아다니면서 계속 연립주택을 막 보러 다니셨어. 그런 선배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식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에 관심 있는 선배들도 꽤 많았다. 그런 선배들을 나중에 만나보니까 대부분 다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살고 있더라. 그런데 아빠는 그 당시 보면 그냥 회사 생활에만 뜻을 두었어. 아,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겠지. 아,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살면 잘 되겠지. 아, 회사 임원의 연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연봉이 높은 임원이 되면 그냥 부자가 되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성원아 조영아,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 투자의 시대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야. 지금은 분명한 시대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아주 분명한 시대. 그냥 뒤로 이렇게 가다가 뭐 잡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야. 이런 시대에는 돈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항상 수익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만들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시대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적응하면서 주변을 항상 잘 살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성훈이 주영이가 살고 있다. 성훈아 주영아, 일단 아빠는 그 성훈이 주영이가 공부를 열심히 계속해서 학자의 길, 뭐 교수님의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20대 중후반에 근로소득,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먼저 경험했으면 좋겠다. 물론 20대 초반에 지금 투자와 저축을 같이 병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실도 있는 거야. 물론 저축은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아빠가 한 30년, 40년 장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이자는 단리가 아닌 복리로 시중금융권에 있는 어떤 정기 적금의 상품을 알아보고 가입했으면 좋겠고 투자는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외화든 선물이든 금이든 굉장히 많은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아빠는 권하고 싶다. 물론 성원이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그런데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뎁스 있게 공부를 해서 장기적으로 주식도 적립식으로 매월 투자를 하면서 좋은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구안, 그런 어떤 시각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IPO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IPO 투자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시대야. 옛날에는 안 됐지만 IPO 투자도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야. 주영이는 아빠가 보니까 투자에 관심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뭐 지금 아직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투자는 남녀가 없는 거야. 주영아, 투자에 관심이 전혀 없어도 본인의 특기, 뭐 미술이라든가 어떤 캐릭터 만들기, 이런 어떤 본인의 특기를 살려가지고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소질을 발휘해도 이것도 일종의 투자인 거야. 지금은 단점이 장점이 되는 시대고 좀 특이한 것이 각광받는 그런 시대인 거야.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어떤 수익의 파이프라인과 연결할 수 있는 역량도 일종의 투자인 거다. 누구는 만화 그려가지고 지금 1천억 원의 어떤 건물주가 되어 있고, 누구는 그 만화 보려고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소비자가 되어 있잖아. 굉장히 중요하다. 젊어서 지금 조금 돈이 없으니까 허전할 수 있어. 그 허전함은 있을 수 있는데 젊음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지금 시작할 수 있고 그 시작을 아주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돈은 적게 가지고 있지만 시간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 장점을 살려서 바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성훈아 주영아. 성훈아 주영아, 돈을 왜 사람들이 많이 벌려고 할까? 돈을 많이 벌면 일하지 않고 쉴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니까, 돈을 많이 벌면 남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글쎄, 돈을 많이 벌면 일하지 않을 수 있다? 아빠가 생각하기에 일을 안 하는 것은 불행이야.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다만 나이를 먹으면서 일의 강도를 조금씩 낮춰가는 거지,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행복한 게 아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정확히 얘기하면 주영아, 성원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확률이 높아질 뿐인 거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아빠보다 행복할까? 그건 모르는 거지.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남을 위해서 일을 안 해도 된다? 아니올시다야. 세상에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없는 거야. 전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 존재한다는 사실이야. 성훈아, 주영아, 살면서 어떤 막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돼. 오늘은 아빠가 아빠의 어떤 경험담과 그 경험담에서 돈의 교훈을 이야기했는데, 좀 더 시간이 되면 돈의 특성이라든가 돈의 개념, 돈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아빠가 좀 더 이야기를 해줄게. 일주일 동안 잘 보내고 일주일 뒤에 보자. 성훈아, 주영아, 사랑해.